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다른 날보다가 한 날 더 많은 5월 31일 1년 15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948년도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했습니다. 1948년도 5월 31일 국회라는 게 처음 생겼고 국회의원이 처음 생겼고 처음 개원했던 날입니다. 역사에 이거는 영원히 남을 날이 되겠습니다. 1980년도 전두환이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보안사령관 하다가 이제 슬슬 자기가 바깥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왜냐? 5.18을 진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에 스스로 취임을 했습니다. 1982년도 대한민국의 첫 인터넷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5.3일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1996년도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회를 열고 2002년도 제17회 피파 월드컵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때 지금 같으면 뭐 하나도 하죠. 그때 당시는 일본, 한국이 피파에다가 그 월드컵 경기 신청을 같이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파 그 위원들이 이거 한국에다 황당 그거 하기도 하고 일본하고도 그거 하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한 무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안 하면 안 하지,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을 한국에 밀어줄 수도 없고 일본에 밀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한국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고 일본이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피파 월드컵을 두 나라가 공동으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 개최, 이거는 뭐 피파 월드컵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전에도 없었던, 처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한국 월드컵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개회식은 했고 시작은, 결승은 일본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2002년도 그때 96년도 오늘 5월 30일 날 했죠. 정확히 그 후에 2002년도 17회 피파 월드컵이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전에는 세네갈 소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기 아주 최초입니다. 2007년도 프랑스 대 세네갈은 2002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02년도 피파 그 월드컵 개막전 경기로서 프랑스하고 세네갈이 붙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에 우승국이 돼서 세네갈이라고 볼 텐데 이게 세네갈 쇼크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왜냐? 당초 예상으로는 그 지난 대회 우승국인 프랑스 그 축구 대표팀이 압승이 예상됐죠. 말이 안 돼, 세네갈하고 해서. 모든 예상을 깨고 세네갈 축구 대표팀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를 전반 30분에 터진 그 파파부파 디오프라는 사람이 골을 지킨,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이때가 세네갈 쇼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막전에 전 대회 우승국이 패배를 기록했죠. 이게 세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세네갈한테 졌다는 얘기죠. 또 아프리카 팀이 월드컵 우승국을 상대로 세 번째 승리한 경기로도 보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세네갈 축구 대표팀은요, 1990년도
피파 월드컵에서 8광 신화도 썼습니다.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에 이어서 아프리카 팀으로선 두 번째로 8강에 진출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 경기를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변 5위로 선정됐습니다. 월드컵 경기 같은가 하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하는 이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게 사행행을 하죠. 어느 나라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를 해서 경기 전에 돈 걸고 하잖아요. 그때 월드컵 뭐 프랑스하고 세네갈하고 붙으니까 99%는 프랑스한테다 돈을 걸었죠. 그 세네갈에다가 한 1%가 걸은 사람들이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할 때요, 역대 경기가 붙으면, 예를 들어 브라질하고 뭐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면 99%가 브라질을 합니다. 그런데 1%가 그럼 일본한테 혹시나 여기가 이긴다면 말도 못한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경기 지는 편에도 이 편이 이긴다고 거기다가 배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때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첫 경기부터 이변이 속출했고요. 나중에 종당에는 저희들도 얼마입니까?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이변이죠. 2006년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때 2006년도인데 우리는 6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전이 되겠습니다. 4회 때. 지금 8회는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 메트로와 서울특별시 철도공사가 통합해서 서울교통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2017년도 정유라, 여러분 최순실 씨, 최서원이죠. 딸님이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소환됐죠. 부정 입학 문제로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와가 딸님이 한테 불러서 소환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 양반이 정유라가 고개를 들고 가끔 매스컴에 나옵니다. 왜? 조국이 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격 취소가 되고 문제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인권 문제고 무엇을 부각을 하니까 자기도 인권이 유린당했다. 그것을 자기는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론을 요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망둥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가 보면 조금 더 그래서 아예 시발점을 불씨를 남기지 말고 다 꺼라 하는 얘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만 남겨놓으면 이게 나중에 호를 불어서 불씨를 불어서 하자면 뭐가 나는지 압니까? 재가 옆에 있어요. 그 불씨 살리려고 불다 보면 그 재가 온 천짓을 그게 먼지를 내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권에서 아주 불씨가 되는 거 아무 이상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사약 내려서 죽이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성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도 정치인들 마음대로 자기들 그 입맛에 맞는 걸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것도 못 믿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유라 씨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요사 새로 고개를 들고 자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 GM, 요새 GM 코리아 이랬죠. GM 외국 그 자동차인데 그 GM 코리아 군산 공장이 가동을 하다가 22년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외국의 자동차 유치하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을 가는 거 뭐 있습니다. 그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벌고 누가 어떻게 하니 계산 안 사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전엔 입국장에는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었어요. 출국장에만. 그러니까 출국장에 가서 면세점 그 전에 그 여자들이 보살들이 좋아하는 밍크 코드 있잖아요. 그러면 동남아를 간다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때는 김포공항 있죠. 면세점에서 그 밍크 코드를 하나 사요. 그럼 세금 거기에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밍크 코드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동남아 가서 한 3박 4일 구경을 하고 밍크 코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입국장에 샀던 그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백화점에 가서 사는 가격보다는 똑같은데 거기 가서 저기 면세점에서 사서 3박 4일을 동남아를 관광을 하고 들어와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싸답니다. 그래 그걸 구경하고 1박 2일에서 가져와서 그걸 더 팔아요. 그러면 민국 코드에 나오는 굉장히 또 수익을 봅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면세점에서 사서 가져 들어오는 거, 자기가. 그런데 2019년부터는 입국장,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입국장에. 그것은 출국장에 있는 것보다가 면세점에서 면세 활동이 좀 적었다고는 이야기 됐습니다. 바로 출국장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개점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담배 같은 거 이렇게 많이들 사가지고 가는데 담배는 보통 45% 50% 세금 붙습니다. 이 안에서. 근데 면세점에 가면 안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시는 분들은 면세점에 가서 담배를 이만큼 사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개교했습니다. 기념일입니다. 1886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개교했고요.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에 관계가 되는 산업 중요성의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이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정을 했던 날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이고요. 또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연하는 데가 많다. 미국에서는 금연하는 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한번 나오느라 LA 공항에 가니까 없더니 저쪽에 금연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국 나오느라 LA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게 없어졌냐? 이 안에 담배 피워도 되느냐가 안 된대요. 그럼 어디가 피우느냐 하니까 LA 공항에서 1km 밖에 가서 피우랍니다. 그러니까 공항 입구에 나가도 못하고요. 그 도로에서도 아니고 거기서 1km 밖에서 담배를 피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 길에 가다 담배 피워도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연하고 건강에 나쁘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제조하는 데 대해서 니코틴 함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법은 왜 안 만드냐 하는 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만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담배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만치면서 니코틴 수치를 점점 떨굴 수도 있을 건데, 그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게 없어. 그렇게 많이 가게 되면 원가가 많이 미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어떤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일 겁니다. 담배를 10,000원을 올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금연하는 방법. 10,000원을 올리면 담배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안 피울 것이다. 그거는요,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 탁상공란. 그걸 10,000원짜리를 100,000원 올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좀 안 피울는지 모르죠. 피워요. 하루 한가 피우든지 10가지로 줄이겠죠. 10가지 줄였다 점점점 나중에 가면 그 10,000원 하루 한 가게 100,000원에도 사서 피웁니다. 그 가격 오린다고 그래가지고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그게 못하니까 그 입구에다 그 그림에다가 뭐 흉측스러운 거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연의 문제는 금연을 장악을 하면서도 니코틴이나 유해 물품을 줄이는 것도 법적으로 좀 정하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그렇게 근절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걸 규제를 많이 하다 보면 생산은 안 하겠죠. 그 전매업은 또 개인 업체가 앉지 않습니까? 개인이 다 그걸 담배를 미국 같은데 개인 업체입니다. 회사가 틀립니다. 회사마다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전매법 업체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합니다. 담배를 만드는 게. 전국에 담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서 생산되는 게 제주도, 울정도 가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 가는 담배 틀리고요. 서울 오는 담배 틀립니다. 그 담배 보면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몇 해 전에는 이런 게 있으면, 지방에 가보면은요, 추석 때 같은 데 가면, 강원도 예를 들어서 영월 합니다. 강원도 영월은 외부에서 오신 분, 영월 담배 사가지고 가기, 고향 담배 사서 가기, 이게 있습니다. 왜? 그 지역 생산한 걸 가서 사면은 그 지역에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담배를 피우지 마라. 국가적인 수익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주 뭐 괴물 보듯하고요.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보태주는데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는 걸 장려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려를 하지는 않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해치면 세금 내면서 피우니 그 사람들도 좀 존경해 줘야 됩니다. 어디 가보면요, 그건 좋은데, 첫째 담배 피우는데 가보면요, 그 못난 사람들만 한 군데 같은 가둬놓은 것 같아. 바글바글, 그냥 저희도 지나다 보면요, 아주 이런 무슨, 뭐 같아요, 그게. 조만한 컨테이너 같은데 안에서 연기가, 남녀가 그냥 들어서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안 피우는 사람 권리도 있지만, 피우는 사람 권리도 생각을 좀 해주는 것도 정책상, 작년 안 하더라도 정책상 뭐 좀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배우 임혁씨 아시죠 여러분? 49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49년생 오늘 생일입니다. 야구선수 강필성씨 72년생, 야구선수 임수빈씨 73년생, 또 힙합 가수 윤미래씨 81년생, 또 야구선수 김종호씨 84년생, 아나운서 유혜영씨 동갑입니다. 또 야구선수 차우찬씨 87년생, 배구선수 이희옥씨 88년생, 축구선수 조영철씨 89년생, 야구선수 김병재씨, 배우 김우씨, 심은경씨, 리퍼 창모씨 94년생. 오늘은 굉장히 야구선수도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길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학자이면서 유명하신 분, 1607년도에 돌아가신 분, 유성룡 씨. 거짓합니다. 유성룡 씨 하면은 1542년 11월 17일 하셔서 1607년 5월 31일 날 가신 분, 조선중개 문신이고 학자이고 의학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경상도 의성의 외가에서 태어났고요. 간성군수 유공자 씨의 손자이고 황해도 관찰소 유정영 씨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한양으로 올라와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때 충무공 이순신과도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한양에 살 무렵엔 지금의 충무로에 살았는데
지금도 충무로에 가면 서해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서해길. 그 길이 유성룡의 집터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서해길 가면 유성룡이 집터라는 표석석이 있고요. 20대에 퇴계 이황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이황 선생님의 그 책을 읽을 때 한 번 눈을 스치면 환히 알아가지고 한 글자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이황의 수제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이황도 천지소출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천지소출자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천지소출자. 그래서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인인 영수였었고 임진왜란 때 행정과 군사를 총괄한 전시 재상이자 전난에 끝난 후 장비록을 쓴 것이 장비록 유명하지 않습니까? 쓴 분이고요. 대중적으로 이순신의 친구이자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9일 안동으로 낙향해서 1604년 응가던 안동 하회마을이 수해를 입는 바람에 하회마을을 풍산 미서동으로 옮겨 살았고요. 1607년 음력 5월 6일 그곳에서 세나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숭례문, 남대문이죠. 상인들이 철실했다고, 쉬었다고 그래요. 그 애도를 표하기 위해 백성들은 유정성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항상 청렴했던 탓에 집안 재산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장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이리에 유성룡 묘소가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신 분은 한 분 참배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589년에 먼저 사망한 아내 전주이 씨하고 같이 합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재상으로서 굉장히 낙향에 살면서도 청렴결벽하게 살았던 유성룡 씨, 한번 지나는 길에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의 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스님이 5월 마지막 날 좋은 지는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요새는 노사분규 맞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조합을 해서 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노사가 분규해서 노동조합이 데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365일 뭔가 이유 있는 건 광화문 거리에 가보면 만날 있어요. 만날. 그리고 지금은 광화문 거리에서 이쪽에 용산으로 이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뭔 이유를 보고 데모를 하나 보니까 그냥 뭘 원하는 것도 모아서 군중을 이루고요. 또 저희가 사는 강남에도 주위에 보면은 엄마랑 게서 만날 보면은 그게 노사 운동을 해서 누구는 물러가라 무슨 고쳐라고 하고 스피커 틀어놓고 소리가 뻥뻥 그래. 그래서 저희가 그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있는 걸 저희가 봤어요. 하도 자주 하니까 자주 눈이 익혀서 외워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해. 회사 이름도 틀리고 또 그것을 독려하는 문구도 틀려요. 원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뒤에 번호는 같아요. 같은 자동차야. 그러니까 아주 제작을 우에서부터 스피커 달아서 전용 어떤 노사분규 하는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런 데가 있는가 봐. 대신 이쪽에 노사의 문제를 그런데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멘트 주면 그대로 해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지표 신청도 하고 이거를 하는 데가 있는가 봐. 기업처럼 아주 사업화돼서. 그전에는 그 노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하니까 반응을 해서 우에서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직원들 해서 머리띠 들고 나와가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번 바꾸는데 그 사람 제 바꾸는 3번 봤어요. 회사도 틀려. 그리고 원하는 것도 틀리죠.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 번호가 똑같아. 아주 위에도 위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스피커 설치도 그것도 아주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봐요. 자, 이건 아니죠. 이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서 당신 불평불만이 있느냐. 그럼 저희가 그걸 대신을 이렇게 이걸 해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코미션 먹고 하겠죠. 뭐 돈 받고. 그러니까 그 서울 광화문 거리 거기를 가끔을 저희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그 흐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토요일마다 저희가 가서 그 시끄러운데 스님 데모하는 데 갑니까? 아니고. 가보면요. 프랭카드 들고 있고 다른 거 틀리는데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을 한번 물어서 봤어요. 어디니까 그 신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북한서 이주해 오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하루 일당 얼마 받는답니다. 지금은 뭐냐, 한번 모이면 어디 노동 일가면 이렇게 하루 일당 좀 가는 데처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모집해서 거 오면 일당 얼마 받고 그거 한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요새는 사업장이면 뭐 내사서 3명이가 4명 이상이면 단체 가입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사에 나하고 사업주하고 사업주 아닌 사람하고 소통이 원체 내 말고 다른 사람 하나가 월급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화합하고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할 때는 옴 아모카 살바라 사라다 히베 전번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소원 성취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화합하고 편안하고 뜻대로 의지대로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좋아지리라고 하는 거.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의 10의 항상 외우고 느끼면은 노사 화합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융화 단결 이것이 잘 될 겁니다. 5월달 마지막 날 여러분들 소원 성취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10의 홈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6월 1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6월 1일 날은 선거일이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선거에 동참하리라고 믿고 동참하시면 여러분 역사에 나는 미친 날 선거했다가 찍힙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